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핵심 정리 두 번째 시간이죠. 2강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에서 조합과 중복조합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고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조합이라고 하죠. 자, 조합은 영어로 combination 이라고 하고요. 자, 이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인 C를 따서 우리는 기호를 NCR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NCR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PR과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NP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N명에서 N명 중 R명을 뽑죠. 네, 뽑습니다. 자,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뽑았는 R명을 뭐 하는 걸까요? 네,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생각한다면 이 NPR은 자, N명 중 R명을 뽑아라 하는 것이 바로 NCR이 되고요. 곱하기 뽑은 R명을 줄 세워라 하는 것이 R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것은 NPR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 R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NCR을 계산하는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순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열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천천히 복잡한 문제도 따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자, NC0의 값은 얼마인가요? 네, 1이죠? 자, NC1은 네, N이 됩니다. 자, 그리고 N개 중에서 N개를 몽땅 다 뽑는 NCN도 1이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우선 네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NCR은 NC의 N-R과 같습니다. 자, 5번도 바로 쓸게요. 자, NCR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고 플러스 N-1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5C의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5명의 학생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5명 중에서 나는 3명을 뽑아가겠다는 건데요. 사실 5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는 거는 뽑지 않는 2명을 남겨두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뽑지 않을 몇 명을 뽑아도 되나요? 남을 2명을 뽑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이 수식에 대입을 해봐도 값이 같다는 것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순열을 이용한다면 물론 10p의 3을 줄 세우는 것만 제외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는 만약에 1번을 만약에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이 1번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번을 반드시 뽑고 총 3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1번을 뽑고 나면 남은 2명을 뽑아주면 되겠죠. 자, 2명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1번을 뽑지 않습니다. 그럼 뽑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면 총 3명을 뽑는데 1번을 뽑지 않았으니까 몇 명을 뽑아야 될까요? 네, 3명을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그러면 1번을 뽑는 거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남은 2명을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9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9C의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 OR이니까 플러스 해주시고 1번을 뽑지 않는다면
또 이번에도 남은 9명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으니까 남은 3명을 다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5번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번이요. 8C의 3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공식을 써서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8 팩토리얼 나누기. 자, 3 팩토리얼 해주시고 8에서 3을 빼면 5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8, 7, 6, 5, 4, 3, 1은 약분이 될 거고요. 자, 3, 2 약분해서 정답은 56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동아리 학생 7명 중에서 대회에 출전할 4명을 뽑아라 했으니까 7C의 4를 계산하는 문제죠. 자, 이 값은 35가 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중복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복 조합은요, 영어로 homogeneous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 H를 따서 자, NHR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NHR이라는 값은 결론을 얘기하면 조합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고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어려운 내용을 할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내용을 유출을 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열에서 NPR을 이용해서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NCR 조합을 이용해서 중복 조합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문자 A, B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굉장히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나열을 할 수 있어요. 먼저 3개를 뽑으라 했으니까 A를 3개만 뽑을 수 있고요. 자, A 2개에 B를 1개 뽑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러면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가요? 네, 4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자가 많아지고 뽑는 개수가 많아진다면 이걸 직접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 편을 갈라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쭉 편을 갈라서 자, A는 왼쪽에, 자, B는 오른쪽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편 가르기를 해줍니다. 그럼 편을 갈라주면 자, 여기서 또 편리한 점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변형을 해볼게요. 자, 왼쪽은 A편이고요. 오른쪽은 B편이에요. 그래서 이 편을 가르는데 어차피 왼쪽은 A고 오른쪽은 B니까 A, B로 다르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A는 왼쪽 편에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편 가르는 막대를 1개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A가 3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막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A 2개, 오른쪽 거는 무조건 B, 그래서 B 1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자, 좋은 점이 굉장히 또 문제가 쉽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 4개 중에서 총 4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야. 자, 자리를 4개를 일단 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정해 놓고 나서 동그라미 자리를 몇 개 정해 주시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3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3개를 정해 줬다면 남은 1개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 그렇죠. 막대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왼쪽에 A, 오른쪽에는 B니까 A, B, B인 이런 경우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A, A, B 이렇게 복잡하게 썼던 것을 동그라미와 막대로 쉽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봤더니 내가 찾는 EH3이라는 아이는 쉽게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누구를 이용해서? 네,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총 몇 개의 자리 중에서? 네, 4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의 자리 몇 개를 찾아라? 네, 3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막대의 자리를 찾는 사시 1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저는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삼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2H3을 이제 사시의 3으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가면 좋은지, 자,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여기 있는 요 3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같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 2를 이 4로 바꾸는데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위에서 보시면 이 4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 3개에 막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막대 1개에 동그라미가 3개 해서 4가 된 거예요. 근데 이 3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3개를 뽑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요 1이라는 숫자는 막대의 숫자인데 이 막대의 개수는 1개가 필요하죠. 왜 1개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A, B 2개니까 1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막대의 숫자는 문자에서 하나를 제외시켜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2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라는 숫자는 2 빼기 1과 3을 더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값은 2 빼기 1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 더하기 3에다가 1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3에다가 1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HR이라고 하는 것을 C로 변환을 할 때는 N과 R을 더해서 1을 빼주시고 뽑는 개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번, 한 3번 정도만 반복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3 빼기 1 해서 이 4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를 유념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 A편과 B편으로 나눈 이 아이들을 개수를 이용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다시 생각을 해봤더니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이 개수는 항상 몇 개가 되나요? 그렇죠. 3개가 되죠. 뽑는 개수가 3개니까 항상 3개가 됩니다. 이 뽑아놓은 개수를 이 A, B의 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첫 번째 거는 해가 A가 3개니까 3, B는 0개니까 0이 되죠. 두 번째 거는 A는 2개고 B는 1개가 되죠. 자, 세 번째 거는 A는 하나고요. B는 2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0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살펴봤더니 이 네 쌍의 값은 A와 B를 더해서 3이 되는 그런 음이 아닌 정수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3의 누가 아닌? 네, 음이 아닌, 즉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2H3, 이 2개를 가지고 3개를 정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값은 마찬가지로 4시의 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H6을 계산하세요. 자, 이 중복 조합은요, 누구로 변환을 한다? 네, C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4와 6을 더해서 얼마를 빼라고 했죠? 네, 1을 빼고요. 뽑는 개수는 6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9C에 6을 계산해 주시면 84가 됩니다. 자, 4번 문제 5H3을 계산할 때도요. C로 변환하면 7C에 3이 되고요. 계산하면 35가 됩니다. 자, 이런 단순한 공식 문제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3개의 숫자 1, 2, 3에서 중복을 허용해라. 네, 별표 쳐주시고요. 자, 허용해서 6개의 숫자를 택하기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3개를 가지고 몇 개를 뽑으세요? 예, 6개를 뽑습니다. 자, 얘는 8C에 6이 되고요. 계산하면 28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복조합의 활용인데요. 자, 이 활용되는 부분은 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결론을 먼저 적어주면 의미 아닌 정수, 즉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는 0, 1, 2, 3 이런 숫자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순서상의 개수는 자,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몇 개를 가지고 네, 3개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자? 네, n개를 만들자. 그래서 3개를 가지고 n개를 만드는 중복조합의 개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번에는 살짝 변형이 됐어요. 자,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란 얘기는 여기서 얼마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0이 빠진 1, 2, 3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면 x, y, g가 각각 0은 될 수 없다는 소리는 최소한 한 개씩은 들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y를 y 프라임 플러스 1, g를 g 프라임 플러스 1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그러면 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 즉 0도 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한 개를 더 더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이 x, y, g는 1 이상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씩 만들어주면 그럼 이 아이는 x, y, g를 합해서 n이 된다고 했으니까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g 프라임 플러스 1이 합쳐서 n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 1, 1, 2, 3을 이항해주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은 n-3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x, y, g 프라임은 모두 0이 될 수 있죠. 의미 아닌 정수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3개의 문자를 가지고 n-3개를 구성해라 라고 하는 중복조합의 수, 즉 3h의 n-3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3h의 n-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자, 다항식의 전개식이 나옵니다. 전개식에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n제곱이라는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3hn이 됩니다. 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예를 들어서 5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전개식은 가장 먼저 x의 5제곱이라는 항이 먼저 나오겠죠. 자, 그리고 x의 4승으로 간다면 y항도 있을 거고 g항도 있을 거고 혹은 x 3개의 y, g 이런 식으로 있는 항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항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개수들은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 서로 다른 항들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올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항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차피 문자의 개수가 다 합해서 5개를 4개 한 개니까 5개 3개 한 개 한 개니까 또 5개 4개 한 개니까 5개 모두 다 5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이 있다면 무조건 어쨌든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2개고 y가 1개고 g가 2개 이렇게 된다면 x제곱, yg 제곱이라는 이런 항이 나올 거예요. 그럼 즉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g의 개수를 더해주면 어차피 몇 개가 된다? 네, 5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위에서 배웠던 의미 아닌 정수 순서쌍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문제를 바꿔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개를 가지고 5개를 만드는 거니까 3H5가 됩니다. 자, 유형별 문제 6번.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5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g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거는 3개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면 되나요? 네, 5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3H5 C로 바꿔주면요. 7C의 5가 되고 계산하면 21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살짝 변형된 양의 정수 문제입니다. 자, 같은 문제지만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한 개씩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1, 자, y 프라임 플러스 1, g 프라임 플러스 1 해서 5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자, 이거 세 개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거고요. 자, 이 합은 1, 1, 1 이항에서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 중복조합의 개수고요. 계산을 해주면 6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개를 가지고 5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1이 됩니다. 자, 함수의 개수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좀 더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 함수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함수의 정의, 1대1 함수, 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자, y라는 집합이 1, 2, 3, 4, 5라고 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첫 번째, 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함수라는 건 뭔가요? 그렇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죠. 그러면 1, 2, 3 있고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럼 대응을 시키는데,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x의 원소.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5가지 다 대응될 수 있죠.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요? 네, 5가지입니다. 자, 2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만약에 1이 2로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2는 1로 갈 수 있죠. 2로도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가도 상관없죠. 하나당 하나씩이니까. 자, 그래서 2는 1, 2, 3, 4, 5 5군데 다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3이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4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5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시면 얘는 5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5의 세제곱을 굳이 그 기호로 써주자면 5 파이 3이라는 중복 순열이 됩니다. 이 중복 순열의 파이는 기호를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2번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xi와 xj, x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y의 원소도 서로 달라라 라는 함수인데, 자,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1대1 함수를 얘기합니다. 1대1 함수는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다르게 가라. 즉 1, 2, 3이 있어요. 1, 2, 3, 4, 5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의 원소 1, 2, 3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인가요? 네, 5군데가 있죠. 자, 만약에 1이 3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는 3으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왜?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도 서로 달라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2가 갈 수 있는 곳은 3을 제외한 몇 가지요? 네, 맞습니다. 4가지죠.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인가요? 그렇지, 3가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이것은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는 5p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 5p의 3이라는 순열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x값이 서로 이제 대소 관계가 결정이 되네요. 자, x값이 더 크면 y값도 더 어때라? 네, 더 커라. 자, 라는 이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직접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자, 1, 2, 3이 있고요. 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이 2로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라는 값은 1보다 더 크죠? 2라는 값은 1에 대응된 2보다 더 어떤 값? 그렇죠. 큰 값. 3개 중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4로 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5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2와 4와 5라는 3개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걸 가만히 뜯어보니까 x값이 서로 다를 때 y값은 서로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하고 치역은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지, 3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총 5개의 값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3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c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치역이 2와 1과 5였다 라고 한다면, 자, 1, 2, 3 있다면 2, 1, 5가 어떻게 대응됐다는 걸까?
그렇지. 1은 1로, 2는 2로, 3은 5로 이렇게 순서대로 y값이 1, 2, 5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뽑기만 하면 끝. 3번의 정답은 5C의 3이 됩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은 xi가 yi보다 더 작다. 즉 yi가 더 xi가 더 크면, 자, x값이 더 크면 y값은 더 크거나 뭐 할 수 있다? 네,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같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허용됩니다? 예, 중복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4번과 비교해서 3번에서는 서로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됐지만, 이번에는 중복해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적어보면, x의 원소의 개수가 r개, y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함수의 개수는 n 바이 r이 되고요. 자, 두 번째, 1대 1 함수의 개수는 npr 순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수관계가 주어질 때는 ncr 조합 개수를 뽑기만 하면 되고요. 자, 특히 이렇게 같다라고 돼 있을 때는 중복 가능. 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조합인 NHR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업들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